자,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시작입니다. 9시 30분이 약간 넘었어요. 9시 31분. 자, 오늘은 또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앱이라고 하는 데서 액티비티가 하나만 가지고 실행하는 거였죠.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내가 앱을 다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 앱을 이용하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보통 프로젝트를 하나 한다 그러면 혼자 개발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상호 이제 작용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내가 만든 앱하고 또 다른 옆 사람이 만든 앱을 호출해가지고 사용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앱이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액티비티라고 하는 하나의 화면이 뜨게 되는데 그 내가 만든 화면과 다른 사람이 만든 화면을 호출해서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앱에서 앱을 호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하나의 기법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데스크탑 환경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근데 특히 이 스마트폰 프로그래밍에 같이 화면이 적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하나의 그 윈도우라고 하는 거를 나눠 쓸 수가 없지만 너무 작게 되면 돋보여 가지고 봐야 될 환경이 되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화면을 하나의 스마트폰의 화면을 다 쓰고 하나의 앱이 그 다음에 또 저희 그 다른 앱을 호출하게 되면 또 그 앱이 이 전체 화면을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앱에서 앱으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텐트라고 부른다. 클래스 이름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앱들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할 때 이 앱 사이에 앱의 어떤 상호작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클래스다. 자, 여기서 앱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화면을 보인다죠. 화면이 나오는 거니까 화면이 보인다는 얘기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를 갖다가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내가 만든 앱에서 다른 앱, 다시 말해서 타 어플리케이션 이 제공하는 이 기능을 갖다가 자신이 직접 구현할 필요가 없는 수가 있겠죠. 기능을 이 자신이 직접 구현하지 않고 해당 컴포넌트를 실행하고자 할 때 이 적용하는 기술 또는 이제 클래스를 이 그 인텐트라고 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를 실행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하나의 액티비티에서 한 액티비티에서 이게 다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서 쓰니까 그냥 액티비티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 하려면 액티비티를 요청하는 도구가 필요하죠. 액티비티 실행 요청 도구가 필요하죠. 그때 사용하는 이 클래스가 바로 뭐냐면 이 그 인텐트라고 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에서는 물론 이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그 애플에서 쓰는 iOS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쓰질 않아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 거가 있어요. 브로드캐스팅
이 브로드캐스팅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인텐트가 있다 하죠. 인텐트를 제공한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인텐트를 한 번 더 하게 될 텐데 그리고 브로드캐스팅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그 리시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하나하나 이제 그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 일단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큰 의미에서 인텐트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이 종류를 구분하게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텐트의 종류 하나가 명시적이다라고 하는 그 인텐트를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자, 명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이미 이제 그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클래스가 아니라 A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가 있다 그러면 그 A에서 B를 호출한다든지 또는 B에서 A를 호출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A에서 B로 B에서 A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이 화면을 갖다가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기능들 명시적 인텐트다. 그러니까 이 분명하게 누가 뭐를 만들었구나 하는 걸 갖다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실행할 이 액티비티를 직접 또는 정확하게 그 가리키는 방법이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직접이니까 위치를 갖다가 그 위치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갖다 넘겨줘야 되겠죠. 자료 전달. 뭐를 해달라고 한다면 내가 필요한 자료를 주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쓰는 것이 명시적 인텐트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암시적 또는 암묵적 인텐트라고 하는 거가 또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행한 액티비티를 이런 걸 해달라라고 하는 이 그 기능만 제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데이터 정도, 자료 정도만 직접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직접 액티비티를 만들 필요 없고 액티비티가 어떤 건지에 대한 직접 액티비티 영어로 썼으니까 액티비티를 직접 가리킬 필요 없다 하죠. 액티비티를 하지 않고 이 자료 전달만 이 자료 전달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이런 경우를 갖다가 이 암시적 인텐트다. 이제 그 명시적 인텐트는 오늘 할 내용이니까 그리고 어떤 걸 할 것인지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할 수가 없고 암시적 인텐트의 경우는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앱을 갖다가 호출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쓰는 거다 이거죠. 그럼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화 걸기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럼 전화를 걸려면 전화번호만 제공해 주면 돼요. 그게 바로 전화번호가 자료가 되겠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앱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된다면 웹브라우저에 이 DNS, www. 뭐뭐뭐 하는 그런 것들만 그 하나의 자료로서 전달해 주게 되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처리 그 제공되는 시스템에서 기본 웹브라우저는 어떤 걸 쓰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 일단 시작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만들어 놓게 되죠. 그러면 이 그 크롬이 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 그 시스템에서 만들어준 제공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할 것인지를 알아서 나타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암시적 인텐트다. 그러니까 내가 크롬을 띄울 것인지 아니면 파이어웍스를 띄울 것인지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이 아예 제 그 초기에 이거 만들어진 대로 쓰는 것이다. 자, 오늘은 이 명시적 인텐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에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좀 지나면 암시적 인텐트에 대한 건 한 2주 흘러서 또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희 그 명시적 인텐트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죠. 자, 명시적 인텐트 활용. 다시 말해서 명시적 인텐트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활용한다 하죠. 여기다 좀 더 정확하게 쓴다면 그 인텐트 클래스를 활용한다 하죠. 일단 크게 이 호출을 해주는 클래스가 있고 호출이 당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클래스가 있다 가정하죠. 두 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호출하는 쪽, 호출하는 클래스가 있고 두 번째는 호출되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호출하는 쪽에서 이렇게 호출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호출한 데서 이렇게 해서 리턴해 가지고 결과를 받을 것이냐. 이거는 받는데 이걸 안 받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보내고 받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다 해야죠.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해야죠. 그래서 케이스 1과 같은 경우는 호출만 하는 경우죠. 케이스 1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라 이거죠. 그래서 클래스니까 인텐트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객체 이름을 소문자 intent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생성자를 쓰게 되죠. intent. 그리고 두 개에 해당되는 이와 같이 이제 그 매개 변수를 쓰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뭐냐면 호출하는 클래스 이름을 쓴다 하죠.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 작성하고 두 번째는 호출되는 쪽의 이름을 쓰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에 분명한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호출하는 쪽인데 이때 start activity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쓰시고 가로에다가 요 이름 intent라고 씁니다. 자,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케이스 1에 해당되는 거다. 자, 두 번째 케이스 2에 해당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게 케이스 2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경우. 이거는 지금 이 일방통행이죠. 그래서 이 A라 만약에 이게 호출하는 쪽에서 호출을 되는 쪽으로 이 자료 보내고 호출 클래스에서 클래스로 호출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양방향이다. 양방향이란 얘기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결과를 이거보다는 결과를 갖다 받는다. 결과 수신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결과 수신이 없다 하죠. 결과 수신이 없는 경우, 이건 결과 수신하는 경우에 대한 걸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일단 int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할 거니까 이렇게 이 객체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고 객체 이름 각자 알아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new라고 하는 걸 써서 생성자를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intent. 자, 여기 쓰는 것도 똑같아요. 매개 변수 두 개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 여기 그 리턴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호출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스타트 액티비티였는데 이제는 스타트 액티비티 그 다음에 for result라고 하는 조금 다른 어떤 결과를 하나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intent라고 하는 요 이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값이 하나 들어가는데 여기 그냥 0이라고 썼는데 이건 네 가지 어떤 값을 주고 0이라고 하는 걸로 아이디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아이디 값을 주고 나서 리턴했을 때 그게 어디서 돌아오는지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건 의무의 값을 준다. 그래서 임의의 값을 주고
만약에 내가 이 여러 군데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를 호출하는 경우가 한 군데만이 아니라 뭐 여러 조건에 따라서 A도 호출하고 B라고 하는 클래스도 호출하고 C라고 하는 클래스도 호출한다고 했을 때 A에서 리턴해서 돌아올 것인지 B에서 결과가 돌아올 것인지 이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의 이메일 값인데 ID 값으로 쓴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한 걸로 이렇게 하는데 뭐 케이스 2만 가지고 써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리턴 값에 대한 건 안 쓰시면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됐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로 호출하는데 자료라고 하는 걸 넘겨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걸 액티비티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액티비티 1이라고 그러고 이걸 액티비티 2라고 그러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1에서 2로 이렇게 호출이 되는데 이 호출될 적에 필요한 자료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액티비티 네임이 필요하다. 이름이 뭔지에 대한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가 필요하죠. 데이터. 자료들을 넘겨줘야 되겠다. 근데 이때 자료 요거는 어떤 모습을 가냐면 자료가 여러 개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구분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료에 이 어떤 특정 값을 줘서 볼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내는데 이번에 보내는 거는 숫자 값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숫자 값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낼 적엔 두 번째 숫자 값입니다. 하는 어떤 구분자에 해당되는 이름이다. 구분자에. 그리고 그 구분자에 대한 이름 다음에 정확한 어떤 데이터 값이 들어가겠죠. 예를 든다면 내가 보내려고 하는 것이 이 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보내려고 한다면 먼저 텍스트라고 하는 메시지를 앞에다 하고 그 뒤에다가 이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글자를 갖다 스트링으로 보내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취하는 걸 갖다가 이 메시지 보내는 방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 데이터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로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구분자에다가 뭐를 쓰냐 하면 이 순수한 값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걸 결정해서 보내게 된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실제 상황에서 하나의 예로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응용하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리턴해 가지고 되돌아온다든지 했을 때는 어떻게 이제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액티비티를 갖다가 액티비티에서 호출할 때는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써도 되고 또는 이제 리턴해서 돌아온다면 start activity for result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로 호출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해서 앱에서 앱으로 호출하기 위한 방식의 오늘 실습 자료가 될 텐데 그 실습 자료와 관련해서 보는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에 뭐 가려지는 거 없죠? 자, 액티비티 호출. 자, 호출 예를 본다는 자, 이렇게 생긴 걸 하나, 그 두 개의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고, 다시 말해서 앱이 있다라고 하고, 이 앱이 하나가 이거는 이 my activity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activity ex라고 하는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 또는 저희가 이렇게 보죠. main activity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이 두 번째 거가 이 my activity라고 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클래스에서 클래스로 호출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있다라고 가정하죠. 여기 버튼이 있는데 그 호출이라고 하는 버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액티브 호출이라고 하는 게는 뭐 다른 거 호출하는 것 같으니까 그 인텐트라고 하는 말로 쓸게요.
인텐트 들어가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버튼이에요. 이 밑에 텍스트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보죠. 테스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텍스트라고 하는 문자 열이 해당되는 거다. 자, 이게 이 그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그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호출이 된다. 이제 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호출이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앱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그 앱이 뭐냐면 My Activity Class라고 하는데 넘어가게 되고 여기 보게 되면 또 다른 제 그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인 OK라고 하는 걸로 돼 있고 이 부분에 이 그 뭐가 나오냐면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일로 전달된다. 이게 일로 전달됐기 때문에 this is test라고 하는 말로 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정이 가능하고 난 다음에 OK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 OK라고 하는 걸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수정된 내용이 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갖도록 설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로 호출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까지 지금 만들었던 이 클래스들을 보게 되면 그 간단하게 그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타이핑을 하게 되면 뭔가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onClick이라고 하는 메시지의 그 메소드 있는 부분에서 이 데이터가 넘어갔었죠. 근데 여기 이 메인 이쪽에 하고 이걸 구분해 보게 되면 여기에는 새로운 어떤 이 그 클래스 그 객체가 하나 이제 메소드가 만들어지는데 그 메소드가 뭐냐면 액티비티 리절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필요하다 이죠. 그래서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에 의해서 여기에 이 리턴된 값이 이제 그 전달된 내용들을 가지고 전달. 그래서 이거는 이 전달을 받은 내용을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노란색으로 수정된 내용이 있죠. 그 수정된 내용을 갖다가 화면에다 띄우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모습의 그 화면은 어떻게 구성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 화면 중에 뭐를 봐야 되냐 하면 그 메인 액티비티 쪽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걸 볼 거니까 메인 액티비티 자바 부분에 해당되는 거겠죠. 뭐 여기 이 앞쪽에 있는 부분들은 클래스 이름이니 그런 건 빼고 요거만 쓸게요. 오버라이드 애노테이션 쓰고 온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쓰게 되죠. 번들 그리고 여기다가 B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 이제 앞쪽에 보게 되면 슈퍼 온 크리에이트니 뭐 그런 내용은 빼고 뭐가 들어가냐 하면 첫 번째 저희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하나 호출할 거죠. 그래서 호출이라고 하는 말 또는 인텐트 호출이라고 하는 말만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해서는 제일 위에다 버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밑에 화면이 출력되는 어떤 텍스트 박스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그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하나의 1차원적인 배열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써왔으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로부터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들어가는 건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점점점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컬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버티칼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빼고 그 다음에 실제 화면에 띄우는 부분은 배치에 해당되는 것만 쓰면 되죠. 그래서 set content view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화면에 띄워졌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화면에 띄우는 부분들은 이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거에서 XML을 빼고 그냥 순수하게 자바만 가지고 실행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배치 방변을 만든다 이죠.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면 이 버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인텐트 호출을 하기 위한 거다. 인텐트 실행을 위한 이 그 버튼이에요. 그래서 그 버튼의 이름을 btn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btn cal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많이 안 썼으니까 그냥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btn call이라고 하는 버튼 위에다가 쓰려고 하는 글씨가 있어요. 버튼 위에 들어가는 글씨. 그럴 때는 set text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intent 호출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버튼에 대한 이름까지 정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 동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감지 장치를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전 시간에. 그런 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 리스너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BTN 컬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 감지 장치를 집어넣는데 그 감지 장치를 집어넣을 때는 항상 뭘 설정할 땐 셋이고 그 감지 장치 이름이 그때그때마다 틀리죠. 버튼에 따라서는 클릭하는 부분이니까 버튼 누르는 거니까 버튼 클릭 부분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감지 장치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이 그 감지 장치 이름은 on click listener라고 씁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감지 장치에 뭐 메시지가 어떻게 되든 건 그런 거는 빼고 그 여기를 레이아웃에다가 이 감지 장치와 그러니까 추가되는 버튼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집어넣는 메소드가 add view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하나 추가하게 되고 그때 이 넣는 부분이 btn 컬이라고 하는 이 감지 장치에 해당되는 감지 장치가 들어가 있는 버튼을 하나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튼 하나 하나 만들어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만들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버튼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버튼 이름은 뭐냐면 인텐트 호출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버튼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다가 뭘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 하나 넣습니다. 그 텍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텍스트 문자가 쭉 들어가는 거, 그 텍스트 뷰라고 불러요. 그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 아래 버튼 바로 밑에다 넣으려고 한다. 그때 사용되는 이 그 객체 이름을 이렇게 쓸게요. 소문자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는 그 다음에 이 뷰, 그 다음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 그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T, 그 다음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V.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텍스트 뷰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졌고 여기다가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초기 메시지. 초기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작할 때는 set이라고 하는 걸로 하고 그게 문자열이다라면 set text라고 하고 여기다 집어넣을게 이 my test 또는 this is test. 자, 아까 좀 이제 아까 전 화면에서 this is test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자, 실습 자료에서도 이렇게 쓰기로 제가 만들어 놨죠. 자, 그 다음에 색상이 어쩌저쩌냐 하는 얘기는 다 빼고 그 다음에 이걸 화면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똑같이 레이아웃 여기죠. 여기 이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거 여기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거 여기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추가해주면 된다. 추가해주는 것이 add view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한다. 근데 뭐를 추가할 거냐면 이걸 추가할 거죠.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소문자 T로 시작하는 거. 텍스트 뷰. 자,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뭐가 만들어졌냐면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나 만들어져서 요거까지 하게 되면 화면이 여기에 버튼이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 this is test라고 하는 이런 그 텍스트 뷰까지 하나 만들어진 거가 완성이 됐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 이제 그 새로운 앱을 갖다가 호출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클릭과 관련된 요거 클릭과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 자, 요거 클릭에 해당되는 거. 클릭 처리해주는 부분이 필요하죠. 이 클릭 처리해주는 부분은 어디다 써주냐면 on 클릭이라고 하는 이 그 메소드에다 써주시면 되겠다. 예, 작성해주면 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 on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거는 다음 장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튼 클릭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자, 그 버튼 클릭해주는 메소드 부분 이름이 on 클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on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는 뭐가 클릭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 view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이름 알아서 정하시면 돼요. 자, 매개 변수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게 클릭됐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 중에 이 B라고 하는 소문자로 되는 이 매개 변수 값, 변수 이름 또는 이제 그 객체에 보게 되면 버튼이 클릭됐는지 버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텐데 일단 간단하게 해서 버튼 하나밖에 없었는데 버튼 이름은 버튼 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썼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게 클릭됐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클릭이 되었던 얘기죠. 클릭이 처리됐던 얘기는 뭐냐면 인텐트 호출이다 하죠. 인텐트 호출 또는 인텐트 실행 부분이죠. 그때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제 여기다 작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쓰죠. 인텐트. 자, 객체 이름은 intent라고 쓰고 그 다음에 시작할 때에 인텐트를 하기 위해서 A라고 하는 데서 B라고 하는 걸 호출하기 위해서 명시적 인텐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생성자를 쓰고 앞쪽에다가는 호출하는 쪽, 뒤쪽에다가는 호출되는 쪽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호출하는 쪽인데 호출하는 쪽은 뭐냐면 바로 나죠, 나. 내가 호출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호출한다 해서 this라고 쓰게 되면 저예요 라고 하는 뜻에서 자기 자신의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다. 호출하는 클래스를 그냥 대명사로 this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호출되는 클래스를 분명하게 명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명시해 주려면은 어떤 그 폴더에 있는지에 대한 걸 다 명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폴더 이름까지 물론 그 자기 폴더 안에 있는 것들끼리 쓴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폴더가 다른 경우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줘야 될 건 뭐냐면 폴더 이름. 우리가 그 쓸 적에 폴더 이름을 DNS에 거꾸로 되는 방법으로 쓰죠. 뭐 한서 h.kr이었다 그러면 kr 폴더 밑에 H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한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이 폴더 이름에서 내가 이번에 하는 클래스 그 이름을 myActivity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폴더를 더 만들었다. 그리고 myActivity ex라고 하는 자, 여기 조금 스페링이 틀려서 자, 이거 myActivity ex라는 폴더 밑에 그 다음에 제 그 클래스 이름이 뭐냐면 호출된 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공간이 없어요. 요 아래다 쓸게요. my activity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호출을 할 거다라는 걸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호출되는 쪽, 그 다음에 요거는 호출 당하는 쪽, 호출되는 쪽이고 이거는 호출하는 거죠. 어떻게 갖다 대명사로 그냥 this라고 썼다. 내가 호출한다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 써야 될 게 뭐냐면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 보내는 방법이 좀 전에 int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썼기 그 객체를 썼기 때문에 intent라는 객체 다음에다가 써주는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써줘야 돼. 메시지를 보낼 때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put extra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그 메시지를 보내주게 된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낼 적에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분자와 값을 가지고 보낸다. 자, 아까 이 구분자와 값을 가지고 보내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구분자 부분. 그 구분자의 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한번 써보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버튼이 위에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가 있었는데 여기 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진 이 부분. 이 내용을 갖다 추출해주는 부분이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다가 쓰는 때는 이 아까 쓸 때 텍스트 뷰라고 하는 이름의 제 그 객체였고 거기서 순수하게 글씨만 추출해주는 이 내용을 추출해주는 함수가 또는 메소드가 getText라고 하는 메소드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거 그냥 순수하게 가져와 가지고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점 찍고 공간이 없어 안에다 쓰게 하겠습니다. to string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로를 닫아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put extra라고 하는 거에서 뭐냐면 이 그 서로 이 intent에서 intent로 호출 시 이제 그 이 자료 전달이죠. 정보 전달.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이 바로 put x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보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실행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start activity라고 하는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실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되돌려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뒤에다가 for result 들어가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쓸 적에는 두 가지의 제그 이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intent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이제 색깔을 좀 달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tent라고 하는 이와 같이 객체명을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리턴 값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할 때 이 그 어떤 제그 호출되는 거에 대한 이름을 정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어라고 써도 되고 상수값을 여기다 씁니다. 근데 이 상수값은 뭐냐면 아이디를 제공해 주는 거죠. 호출되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 다시 말해서 이 호출되는 거는 뭐였냐면 myActivity라고 하는 클래스의 그 아이디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나는 이름을 이번에는 이렇게 주려고 한다. 여기다 줄 적에 이렇게 써보죠. 리퀘스트. 상수는 일반적으로 다 대문자로 쓰는 거를 추천하고 있죠. 자, 리퀘스트 텍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이 상수값으로서의 그 아이디를 제공해 준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는 my activity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의 아이디가 뭐가 되냐면 리퀘스트 텍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onClick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의해서 호출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인텐트 호출해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 그 결과를 되돌려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되돌려 받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그 어떻게 되냐면 이 만약에 this is test라고 하는 거를 쓰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하고 나서 OK 버튼 누르게 되면 새로운 인텐트에서 이 응답한 결과가 다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새로운 지금까지 안 써봤던 이런 이 메소드가 하나 더 들어야 되겠다. 요거 지우고 다시. 자,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액티비티 호출하고 나서 호출하고 나오는 결과. 이 호출 결과에 대한 거. 호출 후에 이제 이 되돌아오는 결과, 되돌아온 결과 처리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메소드는 지금까지 안 써봤었는데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것도 이미 있던 걸 갖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덮어 쓴다라고 해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쓰면 되겠고, 프로텍트라고 보통 쓰게 되니까 저도 그냥 따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턴 값은 없으니까 보이드고, 이때 사용되는 메소드 이름이 뭐냐면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거다. on activity result고, 이때 지금 매개 변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매개 변수가 몇 개냐면 3개에 해당되는 매개 변수가 사용됩니다. 자, 여기다가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 거는 이 리퀘스트 코드다라고 해서 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도록 하고, 두 번째 거는 이 리절트 코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가 이 인텐트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인텐트라고 하는 걸 해서 리턴하는 부분에 대한 걸로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어디서 리턴돼서 돌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아이디를 하나 제공해 준다 그랬죠. 그 아이디가 내가 뭐 0을 주던 1을 주던 상수값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코드라고 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이거죠. 첫 번째 이 매개 변수의 첫 번째 걸 보게 되면 이 리턴돼서 돌아왔는지 어디서 돌아왔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는 부분이죠. 그게 그 아이디를 아까 뭐라고 줬었냐면 이렇게 줬었어요. 리퀘스트 텍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줬다. 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죠. 아이디 값. 그리고 또 하나가 결과가 제대로 왔는지에 대한 걸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end라고 하는 걸 체크하고, 그리고 두 번째 result 코드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결과가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도 상수값을 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해당되는 걸 갖다가 뭐 출력해 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이 응답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이 부분이 하나 새로운 게 더 추가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뭐냐면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라고 하는 쪽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가 이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가 있고 여기가 마이 액티비티 이렇게 클래스가 있으면 여기서 이걸로 뭐라 하냐면 호출해 준다라고 얘기했죠. 자, 호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에 start activity for
result라고 하는 걸 호출해서 이 intent라고 하는 걸 호출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냐면 정보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그 호출해서 호출한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정보에서 뭐냐면 자료를 추출해야 되겠죠. 그럼 자료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myActivity라고 하는 이쪽에서 이 그 자료를 추출하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쪽에 구분자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고 이쪽에 순수한 값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라미터라고 하는 걸로 보자죠. 파라미터 값이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실제 인텐트로부터 예, 파라미터 값을 갖다가 값 추출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까지만 하고 이 실습 내용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이제 이와 같이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번엔 텍스트라고 하는 스트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들어간다.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갔든지 이렇게 그냥 이 점으로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이제 클래스가 번들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지금까지 번들 쓰긴 했는데 그냥 제그 어디다 쓰는지는 안 번들 적지 않고 그냥 따라 쓰기만 했었죠. 자, 번디라고 하는 클래스부터 객체 이름을 엑스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디라는 데서 특수하게 정보만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그 방법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get intent 라고 하는 메소드에다가 그 다음에 그 내용의 걸 추출해주기 위해서 사용해주는 부분이 get extra라고 하는 걸 써줍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정보가 하나 추출되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빈칸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구분자에 해당되는 거를 쓰는데 구분자가 이렇게 들어갔다. 여기에 텍스트라고 하는 구분자가 들어가고 이 뒤에 이 자료가 들어가는 거죠. 이 값이 들어가는 거. 값에는 this만 썼다라고 한번 해보죠. this is까지 쓸게요. 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 그 텍스트라고 하는 이 구분자 인지를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쓰고 extras라고 하는 걸 썼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대로 들어왔는지 보기 위해서 extra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에 대한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값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값을 추출해 줘야 되니까 추출해 주기 위해서 만약에 이 텍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걸 갖다가 그 변수로 쓴다라면 이렇게 써라야겠죠. 엑스라고 하는 이 객체에서 get string이라고 하는 걸로 쓰면 순수하게 정보가 추출되는데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여기다 구분자 이름을 써주시라. 자, 구분자가 뭐였었냐면 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들어갔었죠. 여기 구분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순수하게 값만 음,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텐트에서 인텐트로 호출해 주는 방법에 대한 건데 이거 저희 처음 하시기 때문에 조금 혼동스러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요거는 지우고 실습 자료로 넘어가서 얘기할게요.
자, 오늘 실습 자료가 실습 8이고요. 자, 저기 보게 되면 이 그 이름을 프로젝트 이름을 myActivityEX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장되는 부분에 보게 되면 KR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AC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 myActivityEX라는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이 myActivityEX라고 하는 폴더 밑에 두 개의 클래스가 들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지금 여기서 타입하려고 하는 메인 액티비티 조금 전에 호출하려고 하는 쪽에 클래스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마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서 두 개의 클래스가 있다. 이 프로젝트 안에 두 개의 클래스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해서 이 그 인텐트 호출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 자바라고 하는 보게 되면 메인 액티비티 일단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액티비티 상속받는 건데 그냥 액티비티가 아니라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서 앱 컴팻 액티비티를 상속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버튼이 있으니까 버튼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버튼 클릭에 해당되는 거를 클래스로서 상속받아도 되긴 하겠지만 이미 액티비티를 상속받았으면 이 그 자바의 경우는 두 개 이상에서는 이 클래스 상속이 안 되게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그 액티비티를 상속받았으니까 이 버튼 클릭과 같은 이 동작을 해주는 클래스는 상속을 못 받으니까 그거는 뭘로 쓰냐? 인터페이스 쓰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일종의 이 그 클래스를 좀 이 기능을 축약시켜 놓은 거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개를 상속받 그 클래스 그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갖다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구분할 때 이 상속 클래스 상속은 익스텐스라고 쓰고 인터페이스의 경우는 임플리멘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뒤에다가 인터페이스 이름을 계속 줄줄이 쉼표하고 쓰시면 되겠죠. 근데 오늘은 이 클릭이라고 하는 버튼 클릭 동작 해주는 인터페이스만 쓸 거기 때문에 뷰 점 찍고 온 클릭 리스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result text라고 하는 걸로 0이라고 하는 상수값을 줬죠. 이거는 뭐냐면 호출되는 이 클래스 다시 말해서 activity, my activity라고 하는 이 호출 당하는 쪽에 클래스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아이디를 제공해 주기 위한 거다. 근데 이건 뭐 아이디라고 쓰셔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버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버튼 밑에 이 내용을 작성해 주는 부분들 텍스트 뷰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이 호출하는 쪽 내가 만든 액티비티 호출하는 쪽이에요. 호출하는 쪽에서는 이 타이핑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되는데 이 호출되는 쪽에서는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호출을 하고 난 다음에 수정하고 나서 다시 OK 하게 되면 이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레이아웃은 일단 1차원적인 레이아웃을 쓴다라고 얘기했고 제일 먼저 버튼을 하나 만들고 버튼의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myActivity의 호출이라고 하는 myActivity라고 하는 클래스를 호출할 거다 이거죠. 근데 myActivity라고 하는데 이 myActivity라는 클래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 그 activity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서 화면으로 호출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호출할 거니까 뭐가 들어가냐 클릭하는 거에 대한 감지 장치가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감지 장치 집어넣는 거는 on click listen라고 하는 감지 장치인데 집어넣을 땐 set이라고 하는 건 앞에 접두사를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화면에 이제 그 배치하기 위해서 버튼의 모습을 갖다가 꽉 차게 집어넣을 것인지 가로에 해당되는 크기만 집어넣을 것인지 뭐 이런 식의 걸 한 거죠. 랩 컨텐츠를 할 것이니 필을 꽉 채우는 매치 이제 그 패런트니 뭐 이런 거 쓰는 게 있었죠. 그런 내용들 정하기 위한 걸로 하나의 파라미터를 정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버튼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해 주는 걸 갖다 add view라고 하는 메소드로 집어넣어 주면 된다 그랬죠. 두 번째 거는 뭐냐면 this is test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화면에 뜨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그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지 수정은 못 해요.
만약에 이걸 수정하고 싶다라면 텍스트뷰가 아니라 edit text라고 하는 걸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보이기만 하는 거다. 이제 보기만 하는 거. 자, 수정은 불가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test라고 하는 거는 수정은 불가능하다. 색상은 RGB 이렇게 해서 까만색으로 나오겠죠. 흰색 바탕에. 그리고 이런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게 하는 거지만 일단 화면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addB라고 하는 대체화면에서 뜬다. 그 다음에 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버튼을 여기서 만약에 그 btn 커리어 하는 걸 버튼을 하나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온클릭하는 메소드로 벌떡 뛰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뒤로 안 갑니다. 확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이벤트 처리 방식이다. 그래서 벌떡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온클릭 메소드로 가요. 여기서 어떤 버튼이 클릭됐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버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버튼이 눌러졌는지에 대한 확인하기 위해서 이품을 하나 더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일로 버튼이 눌러졌다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명시적 인텐트를 이용해서 호출할 거기 때문에 인텐트라고 하는 객체 하나 만드시는데 호출되는 호출할 쪽이고 호출 당하는 쪽이죠. 호출하는 거는 나야 나라고 하는 뜻에서 대표적인 그냥 디스라고 쓰게 되면 현재 클래스 이름을 그냥 써주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호출 당하는 쪽에 그 클래스 이름은 myActivity 클래스인데 그게 어디 들어가 있나 보니까 here라고 하는 폴더 밑에 ace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하위에 한수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다시 그 하위에 myActivity ex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아래 myActivity 클래스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져 있다. 요거를 하나 실행하려고 하는 거죠. 누가 호출할 거냐면 이게 호출하려고 한다. 메인 액티비티가 이 마이 액티비티를 호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출 준비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겠죠. 데이터를 정보를 그때 보내주는 게 보낼 때는 putx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는데 앞쪽에 구분자를 이렇게 따옴표 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해당되는 구분자에 해당된 정보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도 그냥 순수하게 따옴표에서 넣어도 상관은 없겠어요. 데이터 값이니까. 그런데 이미 여기 타이핑 해가지고 this is test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걸 갖다가 뽑아내기 위한 용도로 쓴다 그러면 텍스트 뷰라고 하는 그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었죠. 거기서 그 순수한 글씨 부분만 뽑아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뽑아낸 걸 뭘로 바꿀 거냐면 문자열로 바꿔서 뭐 앞뒤에 뭐 저희 잡다한 게 들어간 걸 다 빼버리고 문자열에 해당되는 걸로 보낼 수 있는 메시지 형태로 그 바꿔준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제 모습을 가지고 갖춰서 구분자와 데이터 값, 순수한 값을 해서 그 호출 당하는 쪽에 그 클래스 쪽에다 보내준다. 한 준비가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호출해줘야 되겠죠. 실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텐트라고 하는 이름에 여기서 이제 그 호출하기 위한 그 객체를 넣어주면 되겠고 호출 당하는 쪽에 아이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되는 쪽에 아이디는 상수값으로 주는 거니까 내가 임의로 주면 돼요. 0이라고 줘도 되고 1이라고 줘도 좋고 뭐 30이라도 좋고 자기 마음대로 상수값을 하나 주는데 구분이 분명히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호출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 마이 액티비티에서 일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면 리턴에서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결과가 되돌아오겠죠. 결과가 되돌아오는데 이때 결과가 제대로 되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퀘스트 코드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 전에 이렇게 리퀘스트 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아이디를 줬으니까 리퀘스트 텍스트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되돌아왔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이 부분 하나 더 썼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제대로 왔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result ok라고 하는 이런 상수값을 준 이거는 저희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result 코드 값 준 걸 가지고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메시지가 바뀐 내용들을 갖다가 뒷부분에다가 추가했으면 쓰는 것이 뭐냐면 setX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것 이러면 되겠다. 이건 뭐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호출되는 쪽에 액티비티죠. 그래서 그 클래스인데, 호출되는 쪽의 클래스 이름을 myActivity라고 하고, 여기도 보게 되면
add compat activity라고 하는 그 클래스로부터 이 상속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도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그 버튼이 하나 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 onClick listener라고 하는 거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intent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한 어떤 작업은 없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초기 화면을 띄기 위해서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하는 작업하는데 뭐냐면 호출하는 쪽에서 정보가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자료가. 그래서 자료를 추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추출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자료 추출해 주는 게 번디라고 하는 그 클래스로부터 되는 객체 X라고 하는 이 그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료를 추출해 주는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그리고 구분자가 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구분자를 보냈고 순수하게 데이터 값만 이렇게 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뽑아내는 부분이 getString이라고 하는 걸로 보내줬죠. 아까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그 스트링 형태로서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그 여기서는 이제 그 뭐 화면 배치해 주는 거니까 1차원적인 배치를 또 다시 만들고 버튼을 만들었는데 버튼이 OK라고 하는 이름의 버튼을 만들고 그 버튼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는 텍스트 뷰였는데 여기는 edit text라고 하는 걸 써서 edit text를 쓰게 되면 키보드가 나옵니다. 모니터에. 그래서 모니터에서 키보드의 내용을 가지고 텍스트 내용을 마음껏 바꾸실 수 있어요. 바꾸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OK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일로 넘어오겠죠. 온클릭이라고 하는 리스너로. 온클릭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 그 텍스트에서 데이터 값을 갖다가 추출해주고 실행해주는 걸 완료해주게 되는데 이때 이번에는 이 메시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푸스팅이라고 하는 거에서 텍스트라고 하는 구분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막 바꿔놓은 내용들에 대한 걸 쓸 적에는 이렇게 edit text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그 객체에서 다시 말해서 이 그 위젯이죠. 수정이 가능한 텍스트 박스예요. 거기서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핑한 내용들을 뽑아내고 그걸 문자열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커밋이라고 하는 걸 꼭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실행해서 이제 보내주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set result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내가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결과 제대로 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응답 상습값을 보내고 반드시 꼭 finish라고 하는 거를 써주셔야지만 된다. 그래서 여기서 commit이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finish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면 그 결과가 그 호출된 쪽의 클래스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만 쓴다 그래가지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 써봤던 것들을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이라고 하는 부분에 뭔가 새로운 거를 추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에 대해서는 어떤 클래스들이 사용되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버전 번호라든지 하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클래스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걸 분명하게 명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추가되는 게 myActivity 클래스라고 하는 걸 갖다 더 쓰려고 하는 거죠. 메인 액티비티 외에 myActivity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호출해 주게 되죠. intent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따라서 myActivity 클래스를 추가해 줘야 된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명시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명시해 주는 방법이 그 전에 이제 이클립스에서는 그 메뉴 방식으로 자동으로 XML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그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하나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쓰시고 안드로이드 네임 하나 쓰시고 여기다가 그 마이 액티비티 클래스인데 클래스는 빼시고 마이 액티비티라 해서 호출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그 클래스들 인텐트 호출해야 되는 것만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 두 줄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다가 이 슬래시
이렇게 써도 되죠. 슬래시 쓰고 슬래시 액티비티 이거 안 써도 되는데 한 줄로만 써도 되지만 뭐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두 줄로 바꿔서 써주시고 이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주시면 되면 이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로 호출되는 클래스에서 클래스로 호출되는 이런 인텐트 방식의 호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갖다가 실제 화면에서 실행하면서 같이 실습실에서 보면서 하면은 훨씬 더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에 이 이게 지금 화면에 뜰지 안 뜰지 모르겠는데 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을 보게 되면 이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 안드로이드 XML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게 요에 보게 되면 텍스트가 텍스트 쪽을 보게 되면 이부 두 줄 이걸 꼭 추가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는 실행하는데 이 실행할 때도 가능하다면 자꾸 저희 그 질문 잘 안 된다고 얘기해서 제가 도와드리질 못하는데 우리 실습실에서는 지금 이 툴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대면 수업하니까 이 설치해서 거고 이 집에서 가능하면 안드로이드가 설치되는 기계 주식 기기들이 꽂게 되면 보이실 거예요. 저번 때 저희 그 실제 기기를 실체해서 하는 방법에 설명드렸듯이 그거 가지고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저희 이 실습 8이죠. 실습 8의 내용을 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이 인텐트에 대한 얘기 한번 더 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실습하고 나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녹화된 부분에 대한 거는 오늘 오후나 내일쯤에 저희 녹화된 게 시스코에서 만들어질 테니까 그때 유튜브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은 또는 또 다시 확인하실 분은 유튜브를 보시면서 필기하실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 또 실행해 보실 건 실행해 보시면서 이렇게 동작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고 나면 다음 주에 인텐트 수업할 때 조금 더 뜬구름 잡는 내용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저희 시스 8에 대한 거 하시고 나면 저한테 결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실습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진짜 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원 다 안 되신 분도 있겠죠. 환경이 잘 안 돼서. 그러면 좀 친구분하고 좀 연락해서 서로 간에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실습 9로 넘어갈 땐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수업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숙제 있다 그랬죠. 숙제는 지금 실습 8에 대한 거 다 한 거, 화면 캡처한 거 아마 두 개의 화면이 나와야 되겠죠. 호출하는 클래스 하나의 화면, 호출되는 쪽의 화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화면에 대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호출되고 난 다음에 실행하고 나서 리턴하고 났을 때의 화면 이렇게 해서 이 화면에 대한 모습을 하는데 뭐 내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하던 아니면 에뮬레이터 하던 그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당장에 보내주실 필요는 없고 유튜브 영상 올려놓고 난 다음에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이제 수업 내용에 조금 아직까지 다 말씀을 못 드린 쪽이 있어요. 호출되는 쪽에서 finish라든지 commit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 안 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없으면 고생하셨습니다.